와, 나 미쳤나봐. 혼자 이렇게 다 먹은 거야? 나 진짜 어떡하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많은 분들이 폭식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폭식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런 폭식증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폭식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먹방을 하면서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 BJ들도 모두 폭식증일까요? 폭식증을 단순히 많이 먹는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폭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만 놓고 본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많이 먹는 것을 폭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폭식증은 여기에 더불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식증의 특징을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엄마. 또 돈 보내달라고? 내가 저번에 줬잖아. 이번엔 얼마나 보내줘야 되는데? 알겠어. 쌤 그거밖에 안 먹어요? 제가 요즘 입맛이 좀 없어서요. 선생님, 같은 실수를 지금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합시다. 진짜. 오늘 하루도 힘들다. 엄마 먹고 쉬어야지. 오늘은 진짜 이것만 먹어야지. 와, 나 미쳤나봐. 혼자 이렇게 다 먹은 거야? 나 진짜 어떡하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라도 가봐야 되나? 네, 스스로 폭식증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평소에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점심도 조금씩 먹는데 집에만 가면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장을 볼 때도 생각 없이 많이 사게 되고, 며칠씩 나눠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어느새 사온 걸 다 먹어버려요. 그럼 그런 행동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어느샌가 반복해서 일이 일어나 버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풀기는 했는데, 이렇게 조절을 못하게 된 건 한 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음식을 드시고 나면 혹시 어떤 기분이나 생각이 드실까요? 음식 하나 조절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죄책감도 느껴져요. 누군가 알게 되면 놀리거나 혼낼까봐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더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먹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폭식을 한 이후에 억지로 구토를 하시거나 뭐 다른 약을 먹는 행동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다 먹은 음식 쓰레기만 보면 나한테도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구토한 적도 많고 요새는 변비약도 먹기도 해요. 이전에는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면서 다친 적도 있었어요. 지금 들어본 몇 가지 증상들로 봤을 때는 폭식증이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폭식장애 진단 기준은 3개월 동안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그런 폭식 증상이 나타났을 때 폭식장애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병원에 가보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선 먼저 혼자서 좀 조절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됐을 때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우선은 혼자 조절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폭식을 조절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식생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또 먹고 나서 기분은 어땠는지, 어떤 상황에서 폭식에 대한 욕구가 느껴졌는지 등을 기록하다 보면 이러한 식이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필요한 양의 음식만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음식을 구매해서 보관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폭식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먹을 만큼의 양만 구매하는 것이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자재를 구매할 때 무조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미리 구매할 식자재를 메모한 후에 음식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하루의 식사와 간식 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생리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심리적인 가짜 배고픔으로 인해서 폭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식습관을 조절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간단하면서도 정말 지키기 어려운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포기하시지 말고 지키지 못한 이후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신 방법대로 2주 동안 제가 잘 조절해보고 2주 뒤에 다시 방문하는 걸로 할게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먹은 거랑 장볼거 좀 써볼까? 오늘 아침에 먹은 간식 요리랑 오늘 장볼거 생양파랑 당근 샌드위치.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폭식증은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조절할 수 없으며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부적절한 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억지로 구톡을 하거나 이뇨제나 변비약 등을 먹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폭식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적절한 보상 행동으로 인해 2차적인 신체 질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폭식이 아닌 폭식증은 엄연히 정신질환입니다. 폭식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은 혼자서 찾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폭식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식증은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